안녕하세요. 저 부동산 오아시스 나눔 부자 김형일입니다. 산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부 녹화를 해서 뭐 우리 오아시스 회원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이 봤을 건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도움이 돼야죠. 우리 부동산 오아시스는 편안한 방송입니다. 편안한 방송. 네. 그냥 뭐 여러분도 오셔서 나 한번 찍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은 아니면은 쪽지를 주시면은 또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그 부동산 잡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1인 방송 많잖아요. 네. 유튜브에. 네. 그와 비슷한 건데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명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무래도 말을 나눠서 하니까 우리 저기 나눔 부자님 목이 좀 덜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 생각이 내가 듭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 뭐, 전문가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대화하듯이. 그래서, 전에는 3명이 계속 했어요, 3명. 아, 그러셨군요. 예. 이쁜, 우리 초대, 아나운서들을 초대해서 많이 했는데, 오늘 오. 미안합니다, 오늘. 아니, 별 말씀을요. 네. 우리 바비님이나 네, 아니면 네. 이렇게 엄청 이쁜, 근데 이렇게 시간, 스케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또 혼자 하게 됐습니다. 혼자 하게 됐는데, 부동산 처음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 말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처음도 이제 사실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시기가 중요하죠. 30대에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음. 물론 20대 처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제 근데 뭐 보통 뭐 이렇게 본인 자금으로 모아서 시작하는 게 보통 30대 초반이고, 40대 또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그렇죠. 50대, 60대. 뭐. 다 그런 평생 집을 한 번도 못 사고 죽는 사람도 네. 많아요. 아니 자기 소유. 또 반대로 또 평생 집 걱정 없이 부모님 집에서만 사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좋죠. 그렇게 살면 좋은데 네, 네. 흑수저, 금수저 요즘 그렇잖아요.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 방법은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책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처음엔 종잣돈을 모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물론 증여를 받지 않으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사실 종잣돈의 부동산이면 단기 차익이거든요. 절대 월세형 세팅으로 종잣돈을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잣돈이 아니고 종잣돈을 부풀리는 거.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종잣돈은 저축이나 뭐 그걸로 이제 이런 조금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부풀리는 단계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차익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좀 호재 위주로 좀 좋은 맞아, 지역 맞아. 위주로 좀 내가 이렇게 어찌됐든 자금 투자를 한 시점에서 좀 짧은 기간에 이 단기 수익을 이제 다들 이제 기대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힘드시기도 한데 아무튼 그 본인의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이 직장을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 좀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간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거나 조만간에 퇴직을 한다 이렇게 되시면 마음이 좀 급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겁고. 예, 급할 수밖에 없고 투자하는 종목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하시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건 다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 책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책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다음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10년 전, 뭐 15년, 17년 전에 투자할 때는 누가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강의도 많고요. 그렇죠. 오프라인 강의도 많고요. 심지어 무료 강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강의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내가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어떻다는 건 정리는 하실 수 있거든요. 책 떠보고 네. 강의도 듣고 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의 듣고 뒤풀이도 디프리. 만나고 네. 또 투자자들끼리 대화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책과 강의를 통해서 사실 책과 강의에 이렇게 세세한 까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 네. 투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뒤풀이와 네, 네. 또 이제 투자자끼리 만남의 사적인 대화, 네. 커피, 소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개 채권을 하는 게 사실 부동산 오아시스니까요.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오아시스 많이 이용하셔야죠. 책과 강의와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 지식이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인 맨투맨으로 투자처를 찾고 이런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네.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네. 것 같고. 다시 우리 강원도로 들어가서 원주 강릉에 대한 고속철하고 그 다음에 경강선 KTX입니까? 이게 뭡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 경강선에 대한 뭐 이렇게 명칭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아무튼 지금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경강선이 이제, 예, 강릉 뜻하는 것 같고 경기 경기도. 강원? 경기도 네, 그렇죠. 경기도 강릉? 그래서 경강선은 지금 보시는 이 최종 그 하늘색으로 이 수도권 전철 연장이라는 이 부분의 명칭이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 이제 위쪽에 중앙선 고속 전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가는 KTX가 여기는 점선을 표시가 되죠. 강남에서 이리 오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경강선이죠. 아, 그게 경강선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판교에서 여주까지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판교에서 여주까지. 판교에서 여주까지. 그 판교에서 여주까지가 이제 좀 이제 뒤에 보시면 더 연결이 돼서 어. 나중에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위쪽에 녹색이 어찌됐든 이 이제 수색, 고속철로 용산. 뭐 이렇게 이제 추진됐던 건데 이게 다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속철로 이제 요것도 생기나요? 용문 중앙선? 이건 아니고 이건 아예 아니고. 취소됐고. 밑에 이제 빨간 걸로 보시면 어. 되고요. 어찌됐든 광명 향후에는 통해서. 인천 뭐 이 수인선이 연결되면 인천에서 월곶, 월곶에서 광명, 광명에서 인덕원, 판교가 연결되잖아요. 그다음 판교에서 광주 연결되고 광주? 지금 이제 개통이 되어 있는 거는 그 판교에서 여주까지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어요. 빨간 여기까지, 칠선, 광주까지. 개통이 되어 있고. 네. 여기서 모발, 이제 여주까지. 여주에서 이제 여기 점점점 원주만 더 개통을 하면 지금 원주에서 기본적으로 판교까지는 바로 접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원주 강릉선이라는 게 이게 KTX로 이제 정리가 돼서 어찌됐든 고속철로 개통이 된 거니까 지금 현재는 청량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청량리 그다음 이제 여기 서원 지역에서 평창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고속철이 12월 22일 개통이 됐습니다. 서원 지역이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서원 지역은 현재는 없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문망역에 차가 고속철이 정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구나. 지금 여기는 아파트 시세 비교를 좀 해놨네요. 여기가 뭐죠? 춘천하고 강릉하고 네. 그다음에 원주. 네, 대피 아파트입니다. 원주시 무실 이편한 세상. 네, 네. 대표한들 요게 집사에서 가져온 거죠? 네. 집사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도 로데이터를 집사 한 번씩 싹 보고 있는데, 보면은 원주, 춘천, 강릉, 다 최근에 좀 올랐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강릉보다도 원주하고 춘천이 많이 올랐네요. 네, 네, 네. 그 춘천의 지위와 원주의 지위가 뭐 바뀐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원주가 더 인구가 더 많다면서요? 춘천보다? 34만입니다. 34만이고 춘천은 춘천은 28만. 차이 좀 나네. 네. 그래서 뭐 강원도청을 원주로 옮겨야 된다. 그건 이제 원주시 이야기고. 원주시 이야기고. 춘천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절대 생각. 옛날에는 춘천이 더 컸었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원주가 차츰차츰 커지면서 원주는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혁신 도시하고 이제 그렇죠. 기업 도시 같이 있다는 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같이 있다는 그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가보시면 실제 이제 원주하고 기업 도시가 혁신 도시하고 기업 도시 각각 떨어져 있죠. 네, 동쪽하고 서쪽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혁신도시는 아파트 가격하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원주는 이제 막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비록 이제 무실동에 아까 이편한 선생이 가장 고가 아파트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뭐 혁신도시의 뭐 중에스 클래스도 있고 이런 프라디움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고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있네. 네. 연세대 원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됐든 원주는 이 두 개 엔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 엔진이 잘 장착이 돼서 제대로 세팅되고 발전이 됐을 때는 원주가 또 새로운 모습을 전모를 하죠. 제가 원주 기업도시를 보는 게 KTX하고 고속도로가 혁신도시를 안 가고 원주 기업도시하고 가깝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향후에 발전축은 어찌됐든 뭐 원주 기업도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발전 속도가 문제겠죠. 서원주역이 여기 있네요. 네, 이게 3km. 요 정도 붙여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지금 보시는 요게 만종역. 이쪽이 만종역이지. 만종역이. 만종 분기점이 있는. 네. 요게 요쯤에 만종역이 있는 거고. 고속도로 타면 만종 분기점 계속 지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가 서원주역이구나. 그렇죠. 서원주역에서 우리 원주지 이 직선거리로 여기는 한 3km 정도. 국가산업단지는 없죠. 여기는 없어요. 강원도에 국가산업단지 있나요? 강원도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원주 주변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없어요. 없죠. 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춘천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고랜드가 뭐 진행되다가 뭐 취소됐다가 또 진행됐다가 착곡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100% 된다는 확정도 아직 없죠?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레고랜드는? 춘천은 그 레고랜드가 진행되다가 뭐 예.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화재까지 포함해서 이제 어찌됐든 레고랜드 계획 내에 포함시켜서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춘천은 남이섬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남이섬 있죠? 남이섬이 이제 사실은 노후됐어요. 이제 노후됐다. 동력이 떨어졌죠. 얼마 전에 내 아시는 분이 갔더만은 남이섬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 나는 한 4년 전에 갔다 왔나? 5년 전에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오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춘천은 그 일단 그 어찌됐든 강원도에서 가장 핵심 도시입니다. 현재까지 강릉도청이 있고요.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가 있고 또 춘천 교대가 있거든요. 춘천교대. 그리고 이제 지난 2009년도에 이제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확실하게 서울하고 접근성은 좋아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2010년도에 경춘선이 이제 개통이 됐거든요. 경춘선. 이때부터 새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당일 관광 및 거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춘천이 평당 1,000만 원 시대를 맞았죠. 그리고 춘천은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로 차지하기도 했는데 언제요? 과거에 전국에서. 전국에서 1등. 근데 재미있는 게요. 아. 이 어쨌든 선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국에서 다 투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 투표하면 제일 인구가 많은 데가 서울 경기권이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춘천이 1위가 나오죠. 이게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가까우면서 가깝고 가기 좋고 편하고. 편하고 또 이 이미지 자체가 살고- 청정 춘천의 이미지가 있어서 살고 싶은 도시다. 네, 1위로 이제 뽑히기도 했던 그런 저력 있는 강원도의 도시가 이제 춘천이고 춘천 사람만 투표했나?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춘천대고 여기가 섬이죠? 네, 무슨 그렇습니다. 섬이죠 이게? 여기 이제 하중도라고 중간에 하중도. 네, 중간에 있는 섬인데. 맞다. 하중도. 죄송합니다. 삼중도. 상중도. 그 춘천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찌됐든 세계에서 이제 7번째로 레고랜드가 들어오는 건데 7번째. 아시아에는 현재 말레이시아 레고랜드가 있어요. 뭐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가족 관광객들이 가면 싱가포르 바로 옆에 있는 조호바르라는 그 말레이시아 도시를 방문을 하고 거기 가면 반드시 가야 되는 코스로 그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레고랜드가 우리가 말하는 블럭 레고 있죠? 그렇죠. 레고. 그 회사에서 이게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레고 만드는 회사? 네, 레고를 만드는 회사가 맞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말레이시아 사진인데요. 말레이시아. 현재 가보면 이제 말레이시아는 여기 이제 뭐하러 갔어요? 애들 애들 데리고 놀러 갔죠. 놀러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제 물놀이 공원까지 같이 넣어 있고 다른 도시들은 물놀이 공원이 없는 뭐 이렇게 레고랜드도 있지만 아무튼 그 춘천도 이런 그 레고랜드를 제대로 세팅을 해서 명실상부한 가족 관광 가족 관광의 핵심 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게 이제 춘천의 어떤 꿈이고요. 레고 그룹에서 투자 많이 하나요, 그럼 여기에? 그렇죠. 안에 이제 내부 시설들은 걔네들이 다 하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어찌됐든 상중도 하중도로 나누는 이 섬의 이 중간 지역에 위치는 멋지다, 섬. 그렇죠. 중간에. 레고랜드를 개발을 함으로써 이 이 현재 있는 춘천에 있는 구도심 그다음 레고랜드 연결해서 넘어가서 금산 도시계획까지 이렇게 짜고 있고 우두지구. 또 위쪽으로 우드지구가 있거든요. 이 기가 막힌 이 어떤 그 개발 계획을 춘천시가 가지고 있어요. 춘천은 춘천역 옆에 여기 뭐지? 거기 요 도심이 깨끗하고 좋다고 하고. 석사지구. 석사지구. 네. 그렇구나. 레고랜드에 요게 아직 그러면은 레고랜드라는 것은 레고 그룹에서 땅을 사지는 않을 거고 춘천에서
땅을 제공하고 레고랜드에서 투자를 하는 건가? 네, 그렇게 일단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일단 이미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문화재가 나와서 좀 지연이 되긴 한데 문화재까지 포함해서 어찌됐든 뭐 테마파크로 제대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레고랜드 개장 시에는 관광객이 한 200만 이상, 연수익금은 한 5조 이상 예상을 하더라고요. 물론 예상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간 뭐 지방세에서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중요한 거는 한 10,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면 거기에 따른 춘천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겠네. 잘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시간이 지연되긴 하지만 어쨌든 진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만 되면 춘천이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라가. 이건 무조건 이제 관광 코스죠.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레고랜드. 우리나라 사람도 오지만 외국 사람들은 많이 많이 옵니다. 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롯데월드나 용인의 에버랜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까지가 주로 이제 타겟이라면 그 레고랜드는 그야말로 이제 가족 관광에서 이제 유아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관광 명소가 되면 분명히 이 춘천의 어떤 그 주거용 그 어떤 부동산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일자리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더 가까워지고 더 살기 편하고 놀 곳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다시 한번 춘천시가 한 번 더 이렇게 가격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지금 계기가 되지 춘천은 않을까 뭐 먹고 살아요? 이거죠 이거 현재까지는 남이섬으로 남이섬으로? 현재까지는 남이섬으로 먹고 살았죠. 남이섬 가지고 남이섬 없을 때는요? 남이섬 없을 때도 인근에 산업단지 좀 많나요? 춘천? 춘천은 그냥 주목할 만한 산업단지 크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강원도에 네, 관광. 그냥 관광? 네, 네. 아니면 강원도에 그냥 그렇죠. 시로서 도청이라든가 여기도 학군으로 먹고 사나요? 그렇죠. 소비도시로? 네. 네. 그렇게 어찌됐든 강원도에서는 메인이니까요. 학교가 이제 국립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구의 소비도시처럼 그렇죠. 강원도도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소비도시로. 뭐 서울을 보내는 애들은 서울을 보내지만 서울로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사정, 그 밑에 단계들은 다 춘천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춘천의 철도와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아까 뭐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속초와 양양 이쪽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네. 고속도로하고 KTX가 뚫리면서 네. 속초와 양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네네. 뭐 춘천은 아까 이제 언급됐던 국도의 확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춘천 안에 있는 캠프 페이지 용지가 이미 매입 완료돼서 이것도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 춘천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에 지금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어찌됐든 춘천 부분에서 속초로 넘어가는 춘천 속초 간 이제 어찌됐든 고속철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미 요거는 확정이 됐고, 착공해서 완공이 되는 2024년이 되면 용산 청량리 거쳐서 춘천 거쳐 속초로 바로 갈 수 있다. 철도로. 이 부분이 속초까지. 그렇죠. 이 부분이 획기적인 어떤 또 교통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럼 속초로 뭐 놀러 엄청 가겠네. 우리 짠돌이 대표님이 이거 되면은 거기에 여기 자전거 그렇죠. 그거 태워가지고 네. 진짜 자전거 라이딩하러 네. 네. 그래서 동해 쫙 한 바퀴 도는 그런 용도로 많이. 현재 이제 속초는 크루즈. 이미 크루즈선이 이제 취항을 속초에? 해서 출발하고 이제 도착하는 크루즈선의 이제 관광. 속초에서 크루즈 타면 어디로 가요? 일본 한 바퀴 돌고 오는가? 그렇죠. 일본 상품에 따라 틀린데 뭐 러시아도 가고 이렇게 러시아도? 도는 걸로 돼 있고, 서울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워낙 이제 춘천 자체가 이제 관광의 메카로서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1월 말에 네. 우리 대구에 복부인들이 있어요. 아 우리 채팅창에 10몇 명 있는데 대구의 복부인들 복부인들하고 저 크루즈 여행 한번 가기로 했어요. 예약 다 끝냈습니다. 그러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아니 속초는 아니고 아마 부산에서 일본 부산. 쪽으로 한 바퀴 돈다 하더라고요. 부산 크루즈. 예, 부산에서 일본으로 한 바퀴 돈다 하더라고요. 4일, 3일, 4일인가 나 뭐 가자 하길래 예약하고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1월 28일 날 속초는 기본적으로 크루즈항도 있지만 설악산이 있거든요. 설악산. 속초는 그렇죠. 이 산과 바다가 같이 있는 관광지로서 속초가 설악산과 먹고 살았구나. 네. 설악산에는 특별한 거주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악산을 구경하시는 분은 어차피 속초 가서 주무셔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수학여행 무조건 설악산이었죠. 저도 갔죠. 저도 아. 수학여행 설악산 갔다 그러면 왔습니다. 속초에서 이제 먹고 자고. 그렇죠. 거기 이제 저기 청소년 수련 시설 거기서 아. 이제 먹고 자고. 아, 그렇게 속초가 했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았네. 예, 예. 계속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최근에 어찌됐든 크루즈선도 들어오고 강원도 관광 대장주로서는 꾸준하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분양한 속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이 상당히 프리미엄도 붙어 있고 거래가 그렇죠. 좀 되고 있는 가봤어요. 데인데 뷰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여기는 피가 4천 5천 했었는데 지금 1억 가까이 붙는 걸로 알고. 일단 1억 가까이 올라간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뭐 아무튼 주로 서울 강남에 계신 분들이 많이 투자했다. 아. 이제 저도 이렇게 들었고요. 그분들은 이제 가치를 아시는 거죠. 뭐 이 뷰 가치. 그다음 나중에 철도가 이제 뚫리면 어찌됐든 편하게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선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체 인구가 워낙 작고 해안 도시로서 이제 한계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자체 인구가 10만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주거용 변동의 가격성 변동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의하셔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호수가 너무 크고 너무 좋더라고. 청초호였어요? 네. 청초호. 청초, 여기 속초.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 청초 맞는데. 속초도. 아, 청초호예요? 그렇구나. 춘천과 석초에 의해서 강원도 부동산 이게 뭐죠? 이제 강릉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강릉 쪽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예. 이 강릉은 이 보시다시피 최근 이제 기획 부동산들의 뭐 주우대가 되고 있어요. 강릉에 워낙 이제 개발 호재가 많거든요. 이 개발 호재를 지도에 입힌 이런 대박당으로 한참 이제 기획 부동산들이 영업 중이에요. 최근에 이제 기획 부동산들은 이제 화성, 경기 평택, 그렇죠. 그다음 뭐 군산, 목포까지도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강릉도 많이 주목하고 계셔가지고 활발하게 영업 중이시고 뭐 아무튼 뭐 좀 강릉은 밑에네. 네네. 아, 그 강릉 동해 해변가를 중심으로 이제 관광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오죽헌이 그쪽에 있고. 예. 그래서 일단 강릉도 어찌됐든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아파트 공급이 현재는 좀 과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화산동 등의 강릉 일부 지역에는 아직까지 미분양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고속도로가 틀리고 KTX가 터지면은 강릉 쪽으로도 사람들 많이 갈 것 같아요. 많이 가실 거죠. 응. 네. 그래서 뭐 이 관심은 가지시되 이 투자는 유의해서 하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쪽에는 뭐 거의 땅이니까 네. 예.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특히 이제 동해 등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성장 수요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비한데 이런 부분에 이제 뭐 단순하게 갭만 잡고 들어가셨다가 많이 이제 묶으셔서 애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투자자들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나 이런 갭 투자고 하는 것은 광역시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해라. 나중에 빠질 때 광천 빠지고 빠질 때 좀 어렵다. 그래서 큰 도시, 네. 변동성이 적은 큰 도시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또 리스크가 적은 것 같고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아까 동해안권 경제구역 이야기 좀 했었죠? 네. 동해안권 경제구역 자유구역이라 대구에도 경제자유구역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있죠, 그죠? 물론 네. 강원도에도 있겠죠? 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인천, 황해, 새만금, 뭐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진해, 광양만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강원도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경제자유구역 없다고. 원래 처음에 발표할 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빠졌구나. 그래서 13년도에 신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이제 어찌됐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거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고 기본 구상은 관광하고 비철금속 기반의 국주 물류를 단지로 이제 조성하겠다는 거고 2013년 2월 4일 날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진행이 될 거고 발전 방향으로 보면 어찌됐든 북한의 지하 자원을 포항 부산까지 바로 철도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그 SOC를 갖추겠다라는 게 보관이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강원도도 어떤 그 비철금속의 중간 기지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부분에서는 이제 좀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강원도가 이 소외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빠졌네요, 강원도. 그렇죠. 예, 계기로 삼으려고. 인천, 예, 황해, 네. 새만금, 광양, 부산 진해, 대구. 대구에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대구가 많이 크게 들어선 건가? 오, 힘이 좋았다고. 그때 당시에 강원도가 빠졌네. 네.
그래서 일단 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만들어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이제 사업 면적 자체가 8.95로 크진 않습니다만, 한 4개 지구로 처음에 추진이 됐었어요. 4개 지구로. 추진이 돼서. 4개. 네. 최초 계획은 4개 지구, 뭐, 옥상, 뭐, 옥계, 망상, 부평,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했었는데, 이미 작년도에 1개 지구가 취소가 됐어요. 아, 그런 그랬어요? 부분에서 좀 아픔을 겪었고. 어떤 거요, 취소됐어요? 이 동해안 이제 물류 중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해나간다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예. 이 비철 금속이 있고, 여기 보면 옥계 위쪽에 보면, 그 옥계 위쪽에 보면, 구정 탄소 제로 시티라는 걸 추진하다가 작년에 구역 취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래서 뭐 작년 전까지 이렇게 막 한참 붐이 나오고 이야기 나올 때 2013년에서 2014년 5년까지 구정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 토지 투자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좀 예를 망상이 제일 크네요. 망상역 네. 있는 폴로라시티라고 돼 있네. 폴로라시티가 뭐죠? 요게 사계절 명품 관광도시? 네. 그래서 이제 옥계는 첨단 소재 부품 융합 복합 도시를 만들 거고, 요게 되면 그다음 망상 부평도 추진을 할 거고, 이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해지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상당히 아픔도 겪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2017년도에 12월 얼마 전에 옥계 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까 이제 4개 지구 중에 하나 취소되고 개발 사업 본격 차수가면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착공 들어가죠. 그래서 옥계. 토지 보상이 55%까지 현재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옥계 한번 볼게요. 옥계가 어디냐면 요거거든요. 제일 위에 거. 규모가 좀 적네, 여기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어찌됐든 55%가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될 거다. 탄소 제로시티다. 뭐 이렇게 이제 명칭 붙이고 구정을 추진했는데 얘는 취소됐어요. 구정은. 네, 구정은 취소돼서. 옥계. 네. 첨단 소재 융합 산업지구네. 네. 산업지구 가면 뭐 산업단지네. 그렇죠. 네, 네. 융합복합 산업단지. 네. 그래서 이제 추진되는 옥계를 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국은 비철 금속을 재료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장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중간 물류 단지를 거기다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비철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산업들에 대한 생산 공장이나 거기에 대한 산업들도 같이 유치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네, 그런 내용이고. 왜냐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전국에서 나오는 그 마그네슘의 원료인 백운석의 50%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리튬 있잖아요. 리튬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 금속 실리콘 재련의 원재료인 규석 같은 경우 전국 방산의 25%를 강원도가 가지고 있어요. 지르코늄. 네, 이런 그다음에 것은 모르겠다. 제일 중요한 건 히토리움. 히토리도 전국 매장량 대부분이 홍천 양양인 강원도에 있어요. 히토류가 뭐예요? 히토리움 우리 반도체. 반도체. 네, 반도체 안에 기본 들어가는 기본 소재 히토리움. 그래요? 북한에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는 강원도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히토류. 네, 이런 산업들을 여기다 유치를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강원도의 생각이죠. 그 강원도에 히토류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반도체는 어디서 수입 많이 해요? 뭐 현재로서는 뭐 여기 국내산도 쓰지만 뭐 단가상으로 이제 외국에 있는 것들 외산들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나 있는데요. 히토류 처음 들었어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들 자국 내 그 물류나 특히나 귀한 자원들은 수출 안 하려고 지금 최대한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어찌됐든 강원도도 생산성이 맞기 시작하고 생산성이 많은 시점에서는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여기가 적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원도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철금속 초경장 우리나라는 삼성이 있어서 꼭 필요한 거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옥계에는 이제 포스코의 마그네슘 재련 공장도 이미 갖춰져 있는데요. 강원도 광물자원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듯이 석회석, 백운석, 히토류가 많고, 또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중국은 이런 거, 북한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 중국 광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오늘 네. 강원도의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고 강원도의 산업 이야기인 것 같아. 그게 부동산이죠. 그런가? 산업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산업 발전하고 네. 공단 조성하고 그게 이게 부동산과 연관되는 호재니까. 그게 없으면 부동산 안 오르죠. 네. 지리 공부하는 것 같아. 네. 재밌으시죠? 이 주지호 씨가 지리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 강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강자예요. 정말 강자십니다. 지리 공부를 정기 강좌로 해버려.
지리책 갖다 놓고 지리책 판매 나도 샀다니까 나. 그리고 밴드 채팅방에서 지리 공부를 사주강좌로 막 교육해요. 지리 공부에 워낙 재밌어서 사실 지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부동산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이제 뭐 북한과의 광물자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돼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향후에는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광물 자원이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미 이제 공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포스코 강릉 공장, 주식회사 동메탈 동해 공장. 포스코 강릉 공장이 있어요? 있어요. 마그네슘 인공 만드는 그다음 동부 메탈도 공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LS 전선도 동부 공장에 있어요. 이미 동해 공장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저 케이블, 그렇죠. 산업 케이블을 만드네. 여기가 자원이 많으니까 이런 공장이 생긴 그렇죠. 거냐. 이 자원들을 멀리서 가지고 와서 하려면 그만큼 물리비용이 들어갈 아까 거예요. 강원도에 저기 국가공단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거는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공단보다 훨씬 더 큰 경제 자유구역이 있구나. 국가공단. 그렇죠. 이거는 국가공단보다 훨씬 상위 개념입니다. 경제 자유구역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는 원주 기업도시. 네, 그렇죠. 기업도시가 왜 보면 국가공단 역할을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제 기업도시는 그거는 민간투자 산업으로 국가가 맞다, 관여하진 맞다. 않고요. 맞다. 요거는 경제 자유구역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인천 송도나 청라나 뭐 여기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물론 이제 제일 앞서 나가는 건 인천이지만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이 강원도가 상당히 원대한 꿈을 꾸고 있고요. 이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원도에도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국가공단도 하나 필요하긴 필요한데 뭐 강원도는 워낙 산악지대고 또 관광이고 그래서 공단보다도 관광이 먼저겠죠, 그죠? 이미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 그 산업시설들이 어느 정도 지금 조성은 되어 있거든요. 동해시에. 여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국가산업단지 하나 있네? 있네요. 어디지? 요거는 위치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동해시에 하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국가산업단지가. 총 6개소 중에 국가 하나, 강릉시 동해시 돼 있네. 네, 일반 넷, 농공이 하나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전력하고 생활용수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최소 기반시설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강원도가. 그래서 좀 확장만 하면 충분히 확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뭐예요, 여기? 여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원주역인데 여기. 거기는 문막. 문막. 문막은 아까 이제 그 경강선 판교에서 넘어오는 게 여주까지 와 있잖아요. 여주에서 스톱돼 있어요. 문막읍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막역을 하나 유치하고자 하는 게 원주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문막 지나서 서원주 지나서 그다음 요리 내려오거든요. 남원주로 내려와서 남원주로 저리 제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라대학교가 여기에 있네요. 네, 한라대학교는 한라그룹 건가? 네. 이거 뭐죠? 상권 무실동. 현재 무실동. 잘 나가는 무실동. 그래서 현재는 어찌됐든 무실동에서 이 기업도시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는 터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완공이 되면 무실동에서 이제 바로 차로 그냥 한 10분이면 여기 기업도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서원주역은 아직까지 이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서원주역. 서원주역이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네. 좀 떨어져 있죠. 한 붙여서 한 3km. 여기는 3km. 여기는 한 6km. 요 정도 딱 지어놓으면 좋은데 요즘 KTX 역세권이 너무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신경주역도 그렇죠. 신경주역도 너무 멀고 좀 한 요 가까운 요 정도 나는 요 정도 생각했는데 울산역도 그렇고. 대구역은 도심이야. 아니요 동대구역. 그건 뭐 이미 SOC가 그렇게 깔려있으니까 무리없고. 도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같아요. 원주에서 보실 때는 이 서원주역도 한번 보셔야 되지만 이 예. 남원주역도 제대로 좀 보시라. 남원주. 남원주역은 아까 이야기한 경강선에 넘어온 여기 요행 지나가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전철은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전 고속철이고 밑으로 가잖아요. 제천으로 가는 거는 요리 남원주는 가깝네. 가깝죠. 무실동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원주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 남원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무실동 상권을 잠시 제가 말씀드린 게 남원주 역세권이 개발되고 이게 제대로 세팅이 되면 무실동과 남원주가 하나로 붙어서 이게 거대한 상권하고 이 도심지로서 역할을 얘네들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여기 요 도로를 보니까 기업 도시가 우리 대구에 테크노폴리스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선을 뚫리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 생각이 나요. 그래도 뭐 테크노폴리스도 주목받잖아요. 뭐 어찌됐든 잘 올라갈 거고. 시간이 좀 도심하고 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하고 그런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위치로 이 기업 도시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찌됐든 기업 도시는 이 서원주역을 끼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 도시하고 서원주 사이에 있는 이 토지를 또 다 개발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발전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원주도 그렇고 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나오네 여기에. 네. 남원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는 기재부의 투자 선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무실동하고 가까운 남원주가 오히려 가깝고 네. 좀 괜찮겠다. 국토교통부의 투자 선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은 어찌됐든 밀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잘 될 것 같고요. 잘 된다는 이야기 이제 반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최근에 뭐 어찌됐든 이 남원주 역세권의 토지들을 이 공무원들이 많이 매입을 하셨다가 좀 문제도 되고 검찰 조사도 받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도 사업은 잘 진행될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남원주가 이쪽이라 했죠. 네. 여기는 서원주. 네. 아이 그래 남원주가 위치가 더 좋네. 근데 KTX는 서원주에 쓴다는 그렇죠. 거예요? 서원주에서요. 서울하고 연결됩니다. 남원주에 쓰면 너무 멋지겠다. 그러니까 KTX 남원주에 안 써요. 가깝고. 네. 왜 이렇게 KTX가 멀지? 이게 좀 아쉽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 요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에 만들든지. 좀 아쉽네. 왜 그리 했을까 다들? 그 원주시에서 이제 지리적인 부분도 좀 이제 여건상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기본적인 원주의 컨셉은 이 보시다시피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없어요. 땅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곽으로 외연을 넓히다 보니까 싼 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외연을 넓히다 보니까 기업 도시를 확장을 했고 아니면 만종에 역세권이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걸 확장하면 되잖아.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훨씬 도심하고 가까우면은 낫지. 내가 못 생각하는. 근데 기본 계획은 어찌됐든 서원주역까지 아까 이야기한 철도 그 못막 지나서 오는 걔도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서 그게 1이 오거든요. 남원주로 가고 고속철은 서울서 와서 여기 만나서 얘는 또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구나. 아예 그냥 모든 걸 만종에서 그냥 끝내버리면은 모든 게 만나에서 만나버리면은 무실동에 멀어서 그러나? 아예 안 되죠. 그럼 만종리에 있는 토지 지주들만 돈 벌게 해요. 골고루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보시다시피 골고루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이 다 이 계획을 잘 반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 한쪽에서 들고 일어나. 그 효용성을 따지는 나는 효용성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지방은요, 골고루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구나. 고루고루 이렇게 하신 걸로. 아무튼 오늘 우리 산지기님하고 한 1부, 2부를 거쳐서 강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 할 것은 준비한 게 엄청 많았어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건데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할 거고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한 번 더 인터넷 방송을 지금 했는데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정리를 이런 인터뷰가 아닌 그런 시간을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뭐 불러주시면 영광인데 아직 예.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니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고 이제 투자처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런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 단지 인근의 아파트를 분석한다든가 무실동 있죠. 네. 무실동 내가 갭투자도 봤거든요. 무실동 아파트를 좀 평가한다든가 아니면은요 서원주, 남원주에 대한 디테일한 또 설명할 게 엄청 많죠, 그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대구까지 오셔서 이렇게 직접 사무실도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촬영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정으로 뭉친 우리 산지기님. 산지기님 닉네임 하나 한번 일단 바꿔달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뭐 일단 산지기로 가는 걸로. 아, 산지기로 가는 걸로.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카페에 한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페에 올려주시고 우리 카페에 질문도 올려주시면은 산지기님 또 대답도 해주실 거죠? 네. 우리 카페에 게시판에 질문 막 올려주면 산지기님이 또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해주시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만나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거 좀 부담스러웠죠? 아니 뭐 좀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그러진 않은데. 아, 그럼 뭐 사람 사는 거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누구나 열려있는 방송이니까 나 한번 촬영하고 싶다는 사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오아시스나 아니면 다른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번 또 준비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또. 아, 저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번 기회에 어찌됐든 뭐 조금 이제 아마 네.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 싶어요. 나도 3시간 강의하기 위해서는 30시간 공부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공부를 하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무튼 뭐 이게 지리적으로 멀지만 이 강원도가 이 수도권 시장을 엎을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메인 시장은 아니고요, 강원도는. 다만 우리가 이 수도권 그다음 서울 사람들이 주로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지역에 저희 대구 사시는 분들도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원도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도권의 부동산이 탈탈 타오르면은 그 여파는 강원도로 바람이 강원도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선투자를 해서 미래 선점을 해서 해놓으면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한 3년 전에 수도권 서울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강원도로 공부하면 여러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마치겠습니다.